자, 소화하는데 하루 에너지를 다 소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주일마다 검사할 때 보면 건강 레벨이 쭉쭉 떨어져 있어요.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런데도 제가 얘기하면 아유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절대 과식 안 해요 하는데 몸은 거짓말 안 해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율을 보시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몸은 하루에 50% 정도를 신진대사, 기초대사, 숨쉬기 운동만 해도 기초대사에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50% 정도 이 기초대사에 활용을 하고 20%는 신체활동대사, 걷거나 또는 운동할 때 그때 신체활동대사에 이 메타볼리즘이 잘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소화하는 데는 20%에서 30% 정도를 소비해요. 자, 다이제스천, 소화의 에너지가 하루에 30%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 요런데 뭐 걷기나 이런 것 운동할 때 20%, 그리고 전체적인 기초대사의 50%. 자,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하루 종일 먹으면 소화 에너지로 10% 이하를 사용합니다. 자,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10%밖에 안 쓰면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 나머지 에너지는 치료하는 데 가요. 치료하는 데. 그래서 중환자들이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엉터리 생각에 대해서 깨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저 기운 없어요. 안 먹어가지고 제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아작아작 과일식하고 그 다음날 보식이 아니라 보양식으로 막 아작아작 이렇게 드시니까 건강이 더 나빠져요. 자, 게다가 여러분이 육류와 가공식품으로 배를 가득 채우면, 죽은 음식 주로 드시면 소화 에너지로 담즙 분비해야 돼요. 육류 드시려면 지방하고. 그러면 소화 에너지로 50% 이상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장기가 일하느라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과일식 하시는 분들 보면요, 약간 기운이 없는 것 같지만 특이동적 작용이 없으니까, 동물성 음식에는. 그렇지만 어때요? 에너지가 쌩쌩해요. 저도 보세요. 지금 이 사과만 먹고 나온 거거든요. 오렌지 주스하고. 쌩쌩하잖아요. 자,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육류를 먹거나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이것저것 섞어서 짬뽕으로 드시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저보고 하루 종일 기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를 짬뽕으로 드시거나. 자, 답이 나오죠? 무슨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바로 짬뽕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는 처음에 나긴 해요. 소장 내에 변화가 와서. 네,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으로 바뀌고 나면 갑자기 막 원장님 제 뱃속에서요 구룩구룩 하고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나고요. 막 이래. 예, 일단은 소장 내에 변화가 와서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음식을 여러 가지를 섞어 드셔서 그래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이거는 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났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 배불러 괜히 많이 먹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몸을 힘들게 하는 음식이라는 이 몸의 자연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 자, 그런데 여기 일반식을 했을 때 음식물 소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입에서 위로 가는 시간이 약 5초에서 10초 셈 이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소화를 마치고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기 전까지, 위에서 소화를 마치고 소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약 4시간에서 6시간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붙잡고 있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대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약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붙들고 있고, 대장에서 머물다가 배설하기까지 10시간을 붙들고 있어요. 여기 상행, 횡행, 하행, S자결장까지. 그 다음에 전체 소화되는데 24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셔서 지금 막 하품하시고 막 꾸덕꾸덕 인사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뭐냐면 내가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다 과식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소화에 가장 좋은 음식은 첫째 뭐예요? 물이에요. 물. 왜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예, 적혈구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 공통점을 보면 뭐, 물은 안 마시는데 국하고 찌개는, 된장찌개 국물은 너무너무 잘 들어가. 예, 시래기 국은 너무너무 잘 들어가는데 물을 안 드세요. 물을. 이온 음료, 탄산 음료는 너무 잘 들어가.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 드셔야 신장에 사구체가 기능 못하는 분들 보면 다 뭐냐면 물은 안 마셔요. 근데 카페인 음료나 예, 뭐 에너지 음료나 에너자이저 뭐 이런 것들은 다 음료수는 드시는데 물을 안 먹어요. 물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물하고 이 전해질 균형 맞추는 수액과 전해질 균형은 물과 미네랄로 균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혈액이 다 끈적끈적해요. 물도 생수를 못 마셔가지고 끓인 물을, 죽은 물을 또 드셔야 되는 분들도
빨리 여러분들의 그 죽은 세포를 살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화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물이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가 가장 에너지를 안 끌어다 쓰는 가장 좋은 치료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또는 존 라빈스고 예, 이 영양의학의 아주 대가들은 보면 다 과일이 최고로 중요한 음식인 걸 많이 강조하죠, 지금.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실은 이거예요. 예. 몸의 세포를 살리면서. 자, 여러분이 수분 가득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종일, 과일식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과일식을 하든가 또는 채소식을 하든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중에서 소화 에너지를 10%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에너지를 배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체중이 줄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요,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독소가 빠져나가면 체중이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살 빠진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아이고 남들이 보면요 살이 빠졌다고 몸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살을 좀 쪄야겠어요. 우적. 이러니까 회복이 안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가벼운 몸을 더 활동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과일, 통곡물, 육류, 음식물이 위장에서 얼마큼 머무르나 보니까 물은요 1분 정도밖에 안 머물고 흡수돼요. 엄청 좋죠. 물 자주 드셔야 되겠죠? 빨리 신장의 사구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서 여과 기능을 잃은 사람들이 해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자꾸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물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집 물이 지금 이 헤비메탈, 중금속이 많은 물인가? 그러면 수소수, 알카리화로 이온화시키는 그런 도구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은 소화시키고 음식물이 위장에서 머물러서 흡수되는데 30분 이하예요. 자, 그런데 채소도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채소식보다 더 좋은 게 과일식이고. 자, 채소 보니까 30분, 과일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걸려요. 1시간 걸려요. 통곡물하고 복합탄수화물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여기 감자 2개 접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볶음국식도 또 가지러 가시고 또 현미밥도 또 먹어줘야 돼. 예, 참 힘들어요. 소화시키느라 하루 종일 에너지 다 쓰셔야 돼. 거기다 육류하고 단백질 드시면 어떻게 돼요? 지방하고 이거 3시간, 5시간. 이러니까 온 소화시킨 에너지 다 써. 거기다가 섞어 먹는 짬뽕으로 5시간 이상.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케일. 그나마 이게 산 음식이면 괜찮은데 다 조리해가지고 다 죽여서 드시고. 이래서 여러분이 치유하는데 에너지가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소화하는데 하루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어리석지 않으시려면 아주 지혜롭게 드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위생학에서는 아침에 이 과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신에 지금 저녁에 과일식을 하시죠. 요 패턴은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환자들은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소화기도 다 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패턴에 익숙하시면 되고.